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아이 둘을 키우면서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는 게 조금은 덜 힘들어 가족들과 오순도순 살고 있지만 한때 저도 참 고생을 많이 했었네요. 저는 22 어린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어요. 그 당시 남편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저희 둘 다 엄청 당황했어요. 제 임신 사실을 알고 양가에서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죠. 혼전 임신은 지금도 좋게 보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는 더 심했었어요. 시댁에서는 모든 책임을 다 저한테만 넘기시더라고요. 도대체 처녀가 몸 관리를 어찌했길래 임신을 하냐, 우리 아들 인생 어찌 책임질 거냐 등등. 그때는 저도 죄인된 심정으로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남편이랑 같이 만든 아이인데 저만 죄인 취급을 하니까요. 그래도 남편이 어찌저찌 자기 부모님 설득하고 저희 부모님 설득해서 임신 5개월에 초고속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 집에서는 혼전 임신한 저희가 못마땅하시기도 했고 여윳돈이 없으셔서 그냥 시댁에 들어와서 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남들은 예쁘게 신혼살림 차리고 산다는데 저는 그런 건 꿈도 못 꾸고 당연히 시댁방 한 칸에서 살림 시작했습니다. 시댁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시동생이 살고 있었는데 저는 아침마다 온 가족 밥상을 차리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시동생은 남들이 들으면 다 아는 좋은 대학에 다녔는데 상대적으로 저희 남편과 늘 비교가 되었고 결혼해서는 더 심하게 비교를 당했어요. 이유는 남편이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다는 것 때문이었죠. 시부모님 당연히 시동생을 더 예뻐하셨기에 저한테도 시동생이 반찬으로 무얼 좋아하는지 다 알려주셨고 매일 밥상에 그 반찬이 안 올라오면 저를 꾸짖으셨어요. 시동생이 공부하느라 힘든데 형수가 그것 하나 못 챙기냐면서요. 참 서러운 시집살이였지만 그래도 제가 선택한 길이었기에 묵묵히 시동생 뒷바라지 시부모님 수발 들으며 살았습니다. 아이를 낳고도 그 흔한 미역국 한번 못 얻어먹었네요. 시어머니께선 예전엔 애 낳고도 바로 밭에 나가서 일했다. 너는 누워있는 것 좀 그만해라. 응? 이러시면서 누워있는 것도 은근히 눈치 주시더라고요. 아이 낳고 한 열흘이나 누워있었나? 그 이후로는 매일 또 살림을 하고 삼시세끼 차리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믿었고 아이가 예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저희 부부도 볕들 날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네요. 아이 낳고 얼마 후 남편이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서 희망이 좀 보이는 듯 했습니다. 저희는 돈을 차곡차곡 모았어요. 그래도 시부모님 댁에 사니 돈 모으기는 한결 수월했어요. 그 돈으로 작은 빌라 전세를 얻어 드디어 독립을 했습니다. 그날 참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이젠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된다 싶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시집살이가 끝난 건 아니었죠. 남편의 적은 월급으로 세 식구가 살긴 참 힘들었는데 제가 취직을 하려고 해도 고졸에 경력도 없고 아이까지 딸려 있으니 어디 취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음식점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제가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기에 힘들 걸 알았지만 제 발로 제가 그곳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마침 직원이 나갔다고 해서 그 자리를 제가 들어간 겁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집 사정을 아시기에 직원에게 주던 월급을 저에게 주신다고 하셨고 제대로 일을 하라고 약속을 하셨지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참 서러운 일이 많았네요. 하루는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이가 열이 펄펄 끓는다고 해서 시어머니께 급하게 퇴근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시어머니께서 주신 월급을 보니 그날 하루치 일당은 쏙 제하셨더라고요. 그날도 제가 한 6시간은 일했었는데 하루치를 제하시니 마음이 안 좋았어요. 당신 손주가 아프다는데 조금 사정을 봐주실 수도 있지 않나 싶었지만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불평을 하면 그 자리나마 일하지 못할까봐 겁이 났거든요. 제가 시어머니 가게에 들어간 이후 작았던 가게는 장사가 되어 곧 식당을 크게 넓혀 이사까지 하게 되었어요. 자리도 많고 주방도 넓어져 저는 시어머니께서 사람을 더 구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인건비를 아껴야 한다면서 계속 저만 직원으로 쓰시더라고요. 저는 음식하랴 서빙하랴 솔직히 혼자서 감당할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월급을 더 많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최저시급으로 딱딱 맞춰주시는데 그나마도 1년이 지나니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이러셨어요. 얘, 가게 월세가 너무 올라서 네 월급을 좀 깎아야겠다. 라는데 그 앞에서 직원 충원 얘기는 절대 꺼낼 수가 없었죠. 조심스레 부족한 저희 사정 얘기를 하니 시어머니는 제게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어디 오갈 데 없는 너 일하게 해줬는데 이제 와서 배응망덕이면 어쩌냐? 내가 그만큼 니네 사정 봐주는 거 알면 그냥 조용히 일해라. 라는데 결국 저는 월급도 깎이고 일만 죽어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다니는 회사도 작은 회사라 체계가 없어서 늘 새벽에나 퇴근을 했고 부부간의 대화를 나눌 시간이 부족해 대화만 했다 하면 서로 싸우기 일상이었죠. 하루는 출근했더니 시어머니께서 수백 포기의 배추로 김치를 담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은 파는 김치를 썼는데 김치 맛이 변하기도 하고 만들어서 반찬으로 나가는데 더 싸게 먹힐 것 같다면서요. 그 김치 다 하고 나니 팔이며 다리며 안 아픈 곳이 없고 몸살이 났습니다. 다음날 제가 창백한 안색으로 일을 나갔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본척만척 하시더라고요. 도저히 이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또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식당도 넓히셨고 일도 너무 많은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시는 게... 라니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시며 어머, 얘 좀 봐. 너 한 사람 더 쓰면 돈이 얼마나 나가는 줄 아냐? 지금 네가 다 할 줄 아는데 왜 사람을 더 구해? 네가 뭘 그리 대단한 일을 한다고 사람을 더 구하냐고 하는 냉정한 대답뿐이었습니다. 결국 며칠 내내 고된 일을 하니 그게 쌓여 사단이 나고 말았네요. 어느 날 눈앞이 핑 돌았고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더군요. 옆에선 친정엄마께서 울고 계셨고요. 친정엄마는 제가 이 정도까지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건 모르셨어요. 못난 딸 시집 와서도 이런 대우 받으며 일하는 걸 하시면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아 일부러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엄마는 이런 제게 너 시어머니 밑에서 일하지 마. 거기서 일 안 한다고 굶어 죽기야 하겠니? 일할 때가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너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니까 엄마는 도저히 못 보내겠다. 김서방도 그러더라. 너 더 이상 자기네 집에서 일 못 시키겠다고 라고 하니 옆에 있는 남편도 고개를 푹 숙이며 그래 여보, 장모님 말씀이 맞으셔. 나도 당신이 엄마네 가게에서 이렇게까지 일하는 거 더는 못 보겠어. 내가 못나서 당신만 고생시킨 것 같아. 미안해. 라는데 엄마가 가신 후 저희 부부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남편도 워낙 평생을 시동생과 비교당하며 자신감 없이 컸던지라 감히 부모님께 대들 생각 못하고 살았지만 제 꼴을 보니 도저히 더는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그렇게 저희가 울고 있는데 의사가 오더니 저한테 그러더군요. 이제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빈혈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임신 가능성은 없으세요? 라고 하시는데 그러고 보니 남편과 밤을 보냈던 게 생각이 났고 검사를 한 결과 저희 부부는 둘째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임신 8주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대상포진까지 걸렸다는데 어쩐지 몸이 남아나질 않는 느낌이었어요. 임신 소식도 너무 기뻤지만 대상포진이란 말에 남편은 더 제 얼굴을 못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니가 병원에 오셔선 우리 아들한테 들었는데 너 임신했다며. 임신이 뭐라고 일을 못한다고 하냐? 어디 몸도 둔하고 쓸모도 없는 거 일하게 해줬더니 이제 와서 뭐 그만둬? 그러면서 밥은 입에 넘어가냐? 너 진짜 아픈 거 맞아? 라며 제 식판을 뒤엎더니 괘씸하다며 갑자기 주머니에서 뭔가 뒤적거리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소금을 냅다 뿌리시는데 너 이 소금 맞고 나서 정신 차려라. 이걸로 네 썩어 빠진 정신을 소독해야 돼. 저렇게 정신머리가 빠져있으니 대상포진까지 걸리지. 너 행여나 임신한 걸로 유세 부릴 생각 말고 내일 당장 나와서 식당 일 도와라. 아주 너 때문에 식당이 난장판이 됐어.
라고 하며 유유히 입원실을 빠져나갔는데 저는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고 있었고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러니 옆에 있던 다른 분들도 혀를 끌끌 차며 저거 정신 나간 여자 아니냐고 저 대신 욕을 한 바가지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후 저는 한동안 시어머니와 아예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시동생이 결혼 소식에 오랜만에 시댁을 가게 되었죠.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생긴 건 새침해 보였지만 얼굴은 예쁘더군요. 시어머니는 새로 들인 며느리가 마음에 드시는지 칭찬을 입에 마르게 하셨어요. 저랑 대놓고 비교를 하며 우리 둘째는 너랑 다르게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집안이 잘 살아서 시집 올 때 집이랑 차랑 키를 2개씩 가지고 온다더라. 내가 며느리 복이 없나 싶었는데 이제야 복이 좀 들어오는 것 같다. 라며 시동생의 여자친구에게 우리 집 복덩이라고 손까지 다정하게 잡으시더라고요. 저한테는 한번 다정하게 얘기한 적 없으셨던 분이 제 앞에서 저러시니 어찌나 서러운지 몰랐죠. 남편도 기분이 상했는지 일찌감치 자리에 일어나 집에 가자고 하여 나왔습니다. 가뜩이나 남편은 자기가 크면서 비교를 많이 당했는데 이젠 며느리까지 비교를 하냐며 열을 냈어요. 근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무시하니 동서도 절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죠. 한 번은 명절 때였는데 동서는 늦게 와선 전 몇 개를 딸랑 집어먹더니 절 도울 생각은 안 하고 소파에서 시어머니랑 수다를 떨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참다 못해 동서에게 동서 먹은 그릇은 설거지 좀 해줘 라고 하니 시어머니께서 그 소리를 듣곤 부엌으로 와 제 얼굴에다 냅다 그놈의 소금을 또 뿌리시며 뭘 쳐다봐. 설거지는 네가 하면 되지. 그걸 동서를 시키냐? 너희 동서가 이 집의 복덩인데 니까짓 게 뭐라고 동서를 부려먹으려고 하냐고. 설거지 같은 건 네가 해야지 어울리지. 감히 누굴 시켜? 라며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남편은 제 손을 잡아 끌며 시어머니에게 이제는 2번 다시 집에 안 올 테니까 엄마랑 둘째랑 잘 살아보세요. 나도 엄마 없는 셈 칠 테니까 라며 시댁에서 나와버렸네요. 남편은 저한테도 이젠 2번 다시 시댁에 안 갈 거라고 당신도 그리하려고 했고 그날 저희 부부는 아이들을 재우고 소주를 한 잔씩 하며 그간 서러움을 달랬어요. 그렇게 저희는 정말 몇 년 동안 시부모님과는 연락 한 번 안 했고 남편 동생네와도 전혀 연락 안 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서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죠. 아이들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랑 일할 때보다는 훨씬 편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열심히 살았어요. 남편도 처음엔 회사가 불안하고 일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도 탄탄해지고 월급도 꽤 많아져 살만해졌죠. 그리고 들리는 소리로는 시동생네는 언제나 잘 나가서 동서가 시동생한테 외제차도 뽑아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가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다고 했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가족이라곤 친정가족이랑만 왕래를 하고 아이들 키우고 일 열심히 하며 저축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저희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친정엄마는 잔뜩 들뜬 목소리로 우리가 복권보다 더 좋은 게 된 것 같다. 어쩌면 좋니? 어쩌면 좋아? 라고 하며 숨까지 헐떡이시는 겁니다. 전 그 말에 엄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하니 엄마 말이 예전에 저희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았던 땅이 하나 있는데 그 당시엔 쓸모도 없는 땅이 지금 아파트 개발로 저희 부모님에게 땅값을 수백 배나 쳐준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원래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예전부터 돈만 있으면 작은 땅이든 쓸모없는 땅이든 가치 없다고 하는 땅들을 사모으시곤 했거든요. 근데 그 땅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겁니다. 전혀 상상도 못한 일이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하루아침에 땅을 팔아 인생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오래된 집을 나와 새 집으로 이사를 하셨고 수중에 있던 빚까지 전부 다 갚으실 수가 있었죠.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게다가 저희 부모님은 제 몫으로 원룸 건물을 하나 지어주셨는데 저 결혼할 때 저희 집이 워낙 가난해 제대로 된 혼수도 못 해주고 시집을 보내 항상 마음이 아팠다며 미리 재산 분배를 해주신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그 얻는 건물을 관리하고 월세 받으며 살라고 하셨어요. 워낙 또 저희 부부가 딴짓 안 하고 열심히 사는 걸 아셨기에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그 말에 제 손을 잡으며 고맙다는 말을 연신했고 당신이야말로 진짜 복덩이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드디어 낡은 빌라에서 이사해 원룸 맨 위층 주인 세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저도 보육교사 일을 관두고 원룸 관리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단골 부동산 사장님께서 저희 원룸에 새를 들어오실 분이 있다며 집을 보러 가도 괜찮냐고 하시길래 오시라고 했고 빌라 밖에서 부동산 사장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저희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그 부동산 사장님과 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곤 절 보더니 아니 쟤를 또 왜 여기서 만나? 재수가 없으려니 너도 이 동네 사는 거냐? 니들은 어쩜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더 궁상맞게 살고 있는 거냐? 라고 하시는데 부동산 사장님께서 막 무슨 말을 하시려고 하시길래 제가 눈짓을 하며 그러는 어머님 아버님은 왜 여기 계시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도 여기로 이사 오시는 거 아니세요? 라고 하니 시어머니가 헛기침을 하며 우리 둘째가 사업한다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해서 일단은 우리가 이런 데서 사는 건데 둘째가 하려고 하는 사업 1년 만에 대박 날 가능성이 커서 우리가 일단은 여기서 사는 거다. 우리 둘째가 니네 같은 줄 아냐? 아니 우리가 니네 같은 줄 아냐? 아우 한 동네 살면 자주 보게 생겼네. 채! 라는데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배를 잡고 깔깔 웃었어요. 그리곤 사장님 집 보러 오신다는 분들이 이분들이셨어요? 라고 했죠. 그러니 부동산 사장님도 그제서야 네네 사모님 이분들이 오늘 계약하실 분들인데 아니 사모님네 시부모님이셨어요? 라는데 그 말을 듣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얼굴이 한순간에 굳더니 말까지 막 더듬으며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귀 먹으셨어요? 부동산 사장님 말씀 안 들리세요? 이 건물 제 거라고요. 그리고 오늘 계약하려는 집주인도 저라고요. 라고 하니 시어머니는 끝까지 밉상짓을 하며 무슨 돈으로 이 건물을 샀냐며 니네 사기쳐서 돈 번 거냐고 하시는데 저는 그 말에 온갖 정내미가 다 떨어져 사장님 저 이 사람들하고 계약 안 할래요. 감히 새 들어 사는 주제에 집주인한테 사기를 쳤다느니 그런 말을 하고 있네요. 저 계약 안 할 테니까 이 사람들은 저희 빌라로 데리고 오지 말아주세요. 라며 뒤도 안 돌아보고 공동 현관문 잠궈버렸어요. 그러니 밖에서 시어머니가 부동산 사장님에게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방방 뛰고 시아버지는 문 앞으로 와 얘기 좀 하자고 이 문 좀 열어보라고 하는데 저는 본 척도 하지 않았죠. 끝까지 저를 무시하며 저를 짓밟는 모습에 저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방금 있었던 얘기를 하니 남편도 잘했다며 엄마 아버지 분명 또 찾아올 거라고 마음 약해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시어머니가 제 명의로 된 빌라 등기부 등본 좀 떼달라고 하며 진짜 제 이름으로 됐는지까지 살폈다네요. 그리고 부동산 나가면서 내일 저것들한테 찾아가서 우리 방 좀 내달라고 합시다. 감히 시부모를 개차반하면서 내쫓아? 아유 왜 하필이면 이제 저런 벼락부자가 돼버린 거야. 진작 좀 저러지. 라며 갔다는데 정말 소름이 돋았네요. 끝까지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고 있으니 역시나 주말에 시부모랑 시동생까지 찾아와 저희에게 애걸복걸 하는데 시동생은 이미 동서랑 갈라섰고 사실 동서네 집도 부잣집이 아니었다네요. 사다 줬던 물건들도 모두 카드로 돌려막기하며 있는 척을 했다는데 동서네도 개뿔도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얼굴에 몇 겹의 철판을 깐 듯 애미야 이제 나한테 남은 며느리는 너 하나밖에 없다.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진짜로 숨은 진주를 못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니? 미워도 나는 네 남편의 엄마잖니. 그럼 받아줄 수 있잖아. 라고 하시는데 저러고 쇼를 하고 있는 모습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어울리지도 않는 말투로 눈물까지 훌쩍이시는데 저는 그런 시어머니한테 왜 이러세요? 이미 알 거 다 알고 볼 거 다 보고 겪은 사이인데 쇼하지 마세요. 어머님도 제가 아프고 임신까지 했을 때 저보고 쇼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님 지금 너무 쇼하시는 거 티나요. 이런다고 절대로 받아들일 마음 없으니까 2번 다시 나타나지 마시라고요. 라며 나가시라고 했네요. 저희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며 한 번 끊어진 연 다신 잊기 싫다고 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엔 너무했다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전 시부모님의 속마음을 벌써 다 알아버려서 가차없이 끊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시부모님은 지금 떠돌아다니며 친척네 집에서 지내고 계신다고 했고, 시동생은 돈 구한다며 어디론가 가서 연락도 안 되고, 시동생의 애들은 시부모님이 데리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래 살진 않아서 인생의 진리를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겐 언젠가 빛볼 날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거짓되게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 또한 깨달았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도 늘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저랑 남편은 이제 좀 여유롭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방심하지 않고 저축 열심히 하며 저도 작은 카페에 나가 간간히 알바를 하고 있어요. 고생했던 예전 일은 모두 잊고 아이들과 남편과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행복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